네, 오연혜 씨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올해 2월에 예. 이제 뉴스아이킥에 오셨고 예. 3번의 청취 조사 기간이 그렇습니다. 있었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신장식 MC에서 이제 권순표 앵커로 예. 바뀔 때 약간 걱정, 기대, 염려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예.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권 앵커님에게 지지해 주시고 예.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아이고, 말씀 별 전합니다. 말씀을요. 제가 감사드리죠. 정말 청취자분들하고 은혜 씨 또 여기 어떤 고정 게스트분들. 근데 올 한 해가 너무나 어떤 힘든 해 같아서요. 12월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뭔가 이제 마음껏 우리가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정말 리본 하나 다는 것도 눈치 봐야 그렇습니다. 했고 뭐 예. 글 하나 올리는 것도 예. 눈치 봐야 했지만 온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 특히 제주항공 참사 예. 유가족분들을 더 많이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진짜 2월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아까 잠깐 물어보셨던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인터뷰는 제가 그때 정말 어떤 진심으로 그분들을 사람들이 잊은 듯한 것 같을 때 섭섭해하지 마시라. 그건 잊은 게 네. 아니고 역지사지하기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본 척 할 수는 있어도 네. 그 마음속에 그걸 어떻게 잊겠느냐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아마 맞습니다. 많은 분들도 예, 같은 오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도 그분들 마음에 네. 어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예.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5972님께서 무슨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가게도 아니고 헌재 재판관을 지 마음대로 골라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출직들의 결정을 임명직이 이래도 되는지 새 밑에 우스운 소식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정말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무슨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근데 법과 제도를 이렇게까지 희화화시켜 놓으면 이게 다 우리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이 네. 폐해들이 정말. 구수까지 해서 사법고시를 본 사람이 법을 또 평생 해서 검사로 지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예. 3660님께서는 2024년 마지막 날 매년 이맘때면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러 간다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했을 시간인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의 연속에 분노와 비통한 마음으로 텅 빈 가게에서 홀로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달 말일이면 돌아오는 식재재 결제 비용과 임대료, 카드 청구서의 한숨만 내고 예. 내일은 괜찮겠지라는 기대도 이젠 나만의 욕심으로 치부되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아유, 호소하던 야. 아내는 지난주 목요일 혈소판 감속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5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수혈과 스테로이드 약을 쓰며 힘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5살 난 딸아이 걱정에 오늘 조건부 퇴원을 하였는데 병원비 청구 금액이 800만 원이 넘게 나왔더군요. 예. 물론 본인 부담금 17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으킨 의료 대란의 여파로 급상승한 진료 수가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이 힘든 시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통영에서. 너무너무 힘내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제 말씀이 바랍니다. 뭐 크게 위로는 안 되시겠지만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년에는 사회 각 분야도 회복될 것이고 네. 5살 난 이 따님도 딸아이도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더 기대하고 나은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좀 받지 마시고 예. 건강 좀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그 아프신 분이 제가 잘못 읽었었는데 네. 따님이 아니고 본인 아내분이. 아내분이시군요. 네. 예, 하여튼 이 아내분하고 내년에 회복되실 것이라고. 네, 또 5살이면 정말 재롱과 애교가 넘치거든요. 그게 아마 큰 약이 될 겁니다. 5살이면 뭐 저보다 좀 연배가 어리신 것 같으니까. 네, 제 딸이 5살이라서 그렇습니까? 정말 가장 너무 예쁠 때거든요. 5살은 이쁨의 절정입니다. 네, 그냥 그거는 똥만 싸도 이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꼭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경고 하나 드리면 그거는 그렇게 이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요,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 계엄 이후로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죠. 비대위원장이 된 권영세 의원은 어제 취임 직후 취임사를 내고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주말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추운 날씨에 거리에 나온 국민들 마음을 잊지 않겠다라고도 말했는데요.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여기서 언급했던 국민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며
집회를 하는 우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는데 정말 이분들은 한결같이 여기만 보고 가는군요. 한결같죠? 예. 와, 이렇게 투명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반성하라 그랬더니 반성은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비슷하게 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놓고 그 반성한다면 딱 한마디 했던 것이 추운 날씨에 거리에 나온 국민들을 마음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은 반성 비슷한 거 하는구나 이랬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그게 우파 집회. 탄핵 반대 집회라는 그러면 와. 거기서 비상계엄을 규탄하면서 몰려나온 그 절대 다수의 그러니까요. 국민들에 대한 생각은 수십만 여전히 명의. 없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럼 대국민 사과는 거부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대국민 사과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예. 국민들이 이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 선거 때만 되면은 자꾸 까먹는데 진짜 이번에는 이런 거 다 박제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못 오도록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64년 만에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했습니다. 12산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이었는데 감사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으로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헌정 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라는 감사문. 예. 저는 이거 사실 처음 보거든요. 예. 이게 보니까 거의 64년 만에 나온 감사문이라고 예. 해요. 국회에서. 예. 그러면은 이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맨몸으로 국회를 예. 지켜낸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이를 국회 안건으로 가결해 명문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건 역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네요. 일관성 하나는 정말. 그런데 네. 저도 탄핵 결정하는 그날 여의도에 제가 방송을 하러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런 어떤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저는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날 어떤 그 모습을 방송을 하면서 말입니다. 대단히 어떤 위로가 됐어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어떤 언론인 생활을 거의 30년 이제 했는데 그날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떤 열기로 이걸 극복해 나가고 이걸 현장에서 보면서 올 한 해 아까 제가 너무나 정말 우리 모두가 고생스러운 한 해였지만 네. 그날은 많은 국민들이 서로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고 저는 언론인으로서 그걸 관찰하고 방송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었어요. 네. 우리나라는 쉽게 그렇게 무너지고 네. 흔들리지 않겠구나. 네. 거기서 어떤 위로가 그래도 그 이후에 올 한 해를 버티게 해준 정말 하나의 큰 원동력이죠. 단단한 기둥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그때 뛰어나간 시민들. 달려간 예. 그 여의도에 달려간 시민 영웅분들 예. 그분들이 사실은 나라를 지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문을 이렇게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 감사문 정말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신뢰, 네.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면 지금 이렇게 아까도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임경빈 작가랑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 시스템을 너무나 그냥 노골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는데 네. 정말 자의적인 법 해석과 무슨 법에 한 문장이 없으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현상을 왜곡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절망스럽다가도 이런 국민들이면 네. 뭐든지 제대로 될 것이다. 네. 조만간 제대로 굴러갈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도 연말에 그냥 잘 굴러갈 거야. 네, 빠른 회복력. 이게 예,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안 하면 잘하잖아요. 네, 빠른 회복력.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향신문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지난 28일부터 예.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인데요.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예.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2명은 비상계엄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특히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 3명 중 1명도 특검 수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 놀랍지 않은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상식이잖아요. 상식이죠. 예, 이분들 네.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특검이 필요하다. 국민 3명 중 2명이란 게 오히려 저는 이게 3명으로 해서 10명 중 몇 하여튼 더 하면 더 할 겁니다. 이게 당연한 어떤 국민들의 상식일 것이고. 근데 네. 뭐 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가 19%. 예. 이제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가 10% 정도 나왔고 중도층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는 무려 73%가 특검 수사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무당층 내에서도 61%가 지지한다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간 조금 남았지만 네. 며칠 전에 사고 당하신 유족 여러분 지금도 정말 그 엄청. 무너진 가슴들을 어떻게 부여잡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위로를 드리겠습니까? 다만 무너지지 마시라고. 네. 예. 저희도 매일매일 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너지지만 마십시오라고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